안녕하세요. 뉴스로 바라본 세상 잡초근성입니다. 오늘은 토지거래 허가제, 이거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정말 여러 번 드렸습니다. 국민들을 가지고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호구로 보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를 하고 나서 불과 한 달여 시간 만에 재지정을 해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불확실성에 몸서리치게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달부터 제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1월 15일 뉴스입니다. 대치, 삼성동 이쪽 토지 허가구역 오세훈 시장이 지정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갑자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야. 1월 달이면 부동산 광풍을 국가에서 눌러내리려고 부단히 노력을 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세훈 시장이 튀어나오면서 해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검토를 하는 거였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검토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2월 12일 뉴스입니다. 잠삼대청, 서울 중에서도 알토란 같은 곳이죠. 부동산이 핵폭탄급으로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 이 핵폭탄을 눌러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을 돌연 해제를 해버린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삼척 동자도 걱정을 했었습니다. 여기를 빌미 삼아서 부동산이 계속 주변으로 확대되면서 가격 상승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 애써 눌렀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저도 똑같이 걱정을 했었고 많은 언론에서 똑같이 걱정을 했었는데, 서울시는 아니다. 이거는 기우다. 그럴 일이 없다. 오르더라도 조금만 오를 거고 우리의 예측 범위 안에서 움직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천하태평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3월 16일 뉴스입니다. 서울 아파트 2월 거래건이 5천 건을 돌파를 했는데 그 중에 64%가 토허제 해제 후 팔렸다. 이게 이 뉴스 하나만 바라볼 게 아니고요. 다른 여러 가지 뉴스들 제가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잠삼대청 여기를 중심으로요. 주변이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서울시가 갑자기 투기판이 돼버린 겁니다. 카지노예요, 카지노. 너도 나도 그냥 오른단다, 집 사자, 대출 받자, 난리 부르스가 펼쳐진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갑자기 뜨거 하면서 이거 토어제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우리가 좀 지켜보고 아니다 싶으면은 재지정할게. 이런 식으로 재지정을 시사를 하고 나서 정말 며칠 지나지 않은 그런 시점에 돌연 재지정을 바로 해버렸습니다. 토허제를 덜컥 풀더니 다시 재지정을 했는데 예전하고 똑같이 돌아갔냐? 아니요. 확대해서 재지정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더욱더 충격인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개판으로 만들었는지 확대 재지정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는 건데요. 자, 확대 재지정, 이게 무엇인지를 알려면요. 토허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경우에는요.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구청에서 OK 사인을 내려줘야만 아파트나 부동산을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매를 해서 해당 부동산을 구매한 사람은 2년간 실거주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 말은 전세나 월세 이런 거를 못 내준다 이거예요. 전세나 월세를 못 내주니까 당연히 갭투기는 불가능해지겠죠. 이런 거 무시하고 집 사고 나서 아무도 모르게 정말 몰래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거 안 쓰고 얼마씩만 줘. 한 달에 뭐 100만 원만 줘.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내가 따로 거래를 했다 이러면은 바로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러한 규제인데요. 자, 이게 어떻게 변했냐.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기존에 해제한 지역은요. 잠삼대청 일부 단지입니다. 291단지 정도, 이 정도가 해제가 되었었는데 재지정을 하면서 확대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전체 아파트가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약 2200단지입니다. 거의 10배예요. 이게 진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데 기간은 9월 30일까지 6개월 정도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9월 30일 이후에도 풀어줄지 더욱더 길게 가져갈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면적도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60제곱미터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를 했었는데 재지정을 한 후에는 6제곱미터 초과하면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6제곱미터 2평이 채 안 됩니다. 그냥 주거지역은 전부 다 해당이 된다. 상업지역도 150제곱미터에서 15제곱미터로 한 4평 됩니까? 4평? 4평이 넘는 상업지역 뭐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쉽게 말해서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쪽에 있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모두를 아울러서 전부 다 다시 규제를 해버리겠다 이거예요. 전부 다 규제 수위가 빡세졌죠. 왜? 본인들이 그렇게 불을 지폈고 부동산 투기판을 만들었잖아요. 그래 놓고서 이렇게 더욱더 강력하게 규제를 하니 시민들, 국민들은 살 수가 있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타임라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부동산 폭등이 나왔고 가계대출, 전세 사기, 불황형 인플레이션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을 다 드렸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회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하니까 한국은행, 금감원 이쪽 요원들이 총출동을 했어요. 대출 규제하고 우리 한번 살려보자 이러면서 쭉 이끌어 오니까 1월에는 약간의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출 받기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가계대출 총액도 어느 정도 진정세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아파트 거래량은 솔직히 많이 죽었었죠. 이게 정상이에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경매가 나오고 이 경매 나온 물건을 좀 싸게 사고 다시 가격을 내려서 순환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서 있었다. 하지만 2월달 갑자기 오세훈 서울시장이요. 잠삼대청 토어제 해제를 발표를 해버립니다. 애써 누르고 있는 핵폭탄에 불씨를 당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뻥 하고 터지잖아요. 그동안의 노력, 우리가 뭐 대출 규제를 하고 뭐 생쇼를 했던 모든 노력이 무색하게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광풍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도 난리가 났었어요, 정말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서야 한 달 만에, 뭐 1년도 아닙니다. 한 달 만에 반대로 더 세게 움직여버려요. 아주 더 광범위하게 그렇게 규제를 걸어버리는 건데 이러면 누가 바보가 됩니까? 매매를 한 사람만, 나라가 풀어준다고 해서 그거 믿고 매매를 한 사람만 병신이 돼버렸습니다. 아니 시민들, 국민들 돈은 돈이 아닌가 봐. 우리 출근해서 뼈 빠지게 일하고 진짜 그렇게 개같이 일해서 우리가 돈을 모으는데 이런 돈은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돈이 아닌가 봐요. 매매한 사람만 병신이 됐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 깊게 해봐야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분은요,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입니다. 우측에 보이는 이 사람은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는요,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어요. 금리 인하를 하면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건 막아야겠다. 그래서 대출 규제를 같이 실시를 했죠. 그러면서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걸 최대한 틀어 막으면서 경기 침체를 극복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애초부터 모든 기조연설에서 말했고 취임식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연착륙을 목표로 한국은행 총재로 역임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연착륙을 통한 최대한 고통 없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 본인은 이렇게 노력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어제를 해제를 함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불길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내용만 보면요. 한국은행 총재는 열심히 하려고 했고 뭔가 좋은 중간 과정을 달리고 있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기에 찬물을 쫙 찌끄러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은행이요. 한국은행 총재의 말을 들을까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을 들을까요?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은행은 누구랑 더 가깝고 누구를 윗사람으로 모시고 있을까요? 당연히 한국은행 총재죠. 같은 금융권이잖아요. 이쪽은 정치야 정치, 행정이고. 한국은행 총재가 만약에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완전히 반대의 행보를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면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이러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가 되고 나서 은행이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무엇이냐? 시중 5대 은행이요.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해 주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이게 뜻하는 게 뭡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를 했고 은행이 거기에 맞춰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움직였다. 그런데 은행은 누구 말을 잘 듣죠? 한국은행 총재 말을 잘 듣죠.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한국은행 총재도 오세훈 서울시장도 결국은 같은 생각을 가졌고 똑같이 움직였구나. 한국은행 총재가 피해자가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은 뭐 공범이라고 표현하기엔 조금 뭐하고요. 같은 생각을 가진 동료였구나.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조금 더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뉴스가 뭐냐?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를 하고 나서 곧바로 다시 규제를 또 했지 않습니까? 더 광범위하게 규제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신기하게 다시 은행이 또 움직입니다. 대출 문턱을 다시 높인대요. 자, 해제했을 때는 은행도 따라서 주담대를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토허제를 다시 규제를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은행도 거기에 따라서 대출 문턱을 높인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진 생각이 너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둘이서 거의 동료다.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조금 우리가 해볼 수 있고, 대출 문턱을 다시 높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높였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1주택 이상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신규 주담대 취급을 중단한다. 자, 기존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새로운 집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은 한데, 이 경우에도 처분 시점이 늦어서 단 하루라도 2주택을 보유하게 된다면 대출이 나가지 않는다. 야, 뭐 똥줄 타고 007 작전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대출을 쉽게 해주지 않겠다.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겠다. 아니 어떻게 된 게 금융권, 정치권, 뭐 행정 같이 쿵짝쿵짝 움직여. 서로 견제를 하고 서로 조심할 거는 조심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움직이니 시민들이, 국민들이 바보 봉이 되는 건, 호구가 되는 건 정말 어쩌할 도리가 없는, 진짜 이렇게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토어제가 해제되고 나서 왜 갑자기 더 발빠르게 움직였을까? 자, 7월에 있을 이벤트가 하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이 대출을 받으려다 당황을 했다. 뭐 이러한 헤드라인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3단계 스트레스 DSR 관련된 그러한 뉴스예요. 간단해요. 이거 보게 되면요, 뭐가 어렵게 써 있습니다. 지금 3단계가 7월 달부터 이제 실시가 되는데, 보면은 뭐,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 적용, 뭐라 어렵게 써 있습니다만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뭐냐면요, 돈을 예전처럼 많이 안 빌려주겠다 이거예요. 집을 구매함에 있어서 은행에서 옛날만큼 돈을 많이 빌려주지 않겠다. 연소득 5천만 원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기존에는 3억 3천만 원이었던 것이 2억 8천 이렇게 떨어진다 이거예요. 어찌됐건 대출을 예전처럼 많이 못 받으니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걸 어느 정도 진정세로 돌릴 수가 있고, 내가 뭔가 투기를 하려는 사람들도 부담이 더 커지겠죠. 이러한 제도가 3단계가 실행이 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 토지거래 허가제 풀렸고 은행도 대출 풀어준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막 신분증 들고 서류 들고 은행으로 미친 듯이 오픈런을 뛰어간 거예요. 그래서 뛰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더니 갑자기 토지거래 허가제를 재지정을 해버리겠대. 그것도 훨씬 광범위하게. 옆에서 조용히 있던 사람들은 뒤통수 한 대씩 더 맞은 거예요. 투기를 한 사람은 뭐 그렇다 쳐. 근데 그냥 집을 산 것도 아니고 판 것도 아니고 가만히 살던 사람들은 완전히 병신됐다니까 이번에. 이렇게 주먹구구식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보여주는 게 이번 토지거래 허가제 사건이다. 정리를 해보자면, 미안해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진짜 이 한마디로 모든 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뜬금없는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를 해버리고 주택담보대출 완화를 하면서 서울시 전체가 꿈틀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다 보니까 애써서 틀어막은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섰고, 부동산, 투기판이 열렸죠. 카지노 문을 열어줬어요. 그냥 도박판 오픈이야. 모두 다 막 달려가가지고 돈을 빌리고 지금 투기를 하고 난리가 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전보다 더 강하게 토어제를 재지정해버리고 여기에 맞춰서 은행도 갑자기 규제로 기조를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은행하고 어떻게 같이 움직여. 돌아오는 7월에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너무 암울해졌어요. 투기를 한 사람도 암울해졌고요. 옆에서 조용히 그냥 살던 사람도 암울해져 버린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만들어졌다. 서울시의 말을 믿고, 뭐 옆집 철수가 한 말이 아닙니다. 서울시의 말을 믿고 모든 걸 걸고 집을 구매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집을 안 사고 가만히 그냥 살던 사람들, 이 사람들도 졸지에 규제의 대상이 돼버리게 됐어요. 이런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러한 문제를 터트려 놓고
죄송 단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까? 애초에 안 했으면 이럴 문제도 발생을 안 했을 건데 굳이 그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게 밀어붙이더니 이 모양 이 꼴로 일을 만들어 놓고 아이고 죄송해요. 아 진짜 화가 너무 머리 끝까지 나는 이러한 사건이 이번 토지거래 허가제 재지정 그러한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 과연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고 보고요. 이런 식으로 행정 처리하는 거는 국민을 기만하는 거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답글로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의 많은 이야기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